제주 곳곳을 발로 뛴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올 한 해 제주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사회 분야인데요. 문준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문준영 기자는 올 한 해 주로 제주 사회 분야를 취재를 해 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네. 사고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는요, 제주에서 발생한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14일이었죠. 규모 4.9, 그러니까 제주 지역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진에 도민들이 많이 놀라고 많이 불안해 하셨는데요. 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기억이 몇 장면이 좀 떠오르는데요. 저희 KBS가 재난 주간 방송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속보를 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 특보에 더해서 제주에서도 지진 발생 20분 만에 이제 전화 연결로 지진 발생 소식을 전하고 또 피해가 없는지 재난 CCTV도 확인을 하고 내부에서는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지진 발생 지점이었던 그 마라도 해역에서 가장 인근에 있는 모세포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퇴근 시간과 맞물리면서요, 뭐 차 막히고, 근데 또 빨리 취재해서 뉴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겨우겨우 현장에 가서 뭐 관련 CCTV 영상도 입수를 하고요, 또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차 안에서 기사 쓰고 있고 그렇게 정신없이 보도했던 기억이 좀 떠오릅니다. 네. 문준영 기자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도민들도 발빠르게 그 정보를 듣고 덜 불안해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네. 저 역시도 뭐 현장에서 급하게 막 지진특보를 준비하느라 좀 바빴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러셨죠. 그래서 저희가 지진 방송 이후에 이제 제주시 계신 분들 좀 만나 보면 그때 발생 당시에는 떨리는 느낌은 좀 있었지만 충격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만난 모세포 시장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 이제 만났을 때는 엄청난 굉음에 굉장히 놀라셨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였고요. 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놀라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쩌지 하는 어떤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특히 이런 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또 취약 계층분들에게 더 힘들게 그쵸.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이 지진을 비롯해서 폭설이나 화재, 또 대형 사고 등을 겪으신 분들 계시면요. 제주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연락을 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운영하는 제주안전체험관 방문하셔서 미리미리 재난대비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저희 KBS 재난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대피 요령과 또 실시간 재난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제주 지역에서 역대급 지진 소식을 첫 소식으로 전해주셨고 이렇게 사회 분야를 취재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고들을 접하게 될 텐데 네. 어떤 사고들이 뭐 좀 기억에 남느냐 했을 때는 뭐 아까 지진 소식을 해주셨지만 귀감이 되는 소식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담도 좀 전해주세요. 네, 올해도 뭐 여러 미담이 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건 지난 8월에 저희 KBS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중고 냉장고에 딸려온 현금 1억 원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제보를 받고 취재를 했는데 어떻게 5만 원권 2,200장, 그러니까 현금 1억 원이 냉장고 바닥에 붙어서 제주도로 오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경찰이 한 달 반 정도 걸친 수사 끝에 이제 서울에 거주하던 60대를 주인으로 특정을 했었는데 이분이 지난해 9월 숨진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 알고 보니까요, 돌아가시면서 이 냉장고가 폐기물 업체에 넘어갔고 또 몇 차례 다른 폐기물 업체를 돌다가 제주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구매를 하면서 제주도로 오게 된 거였는데요. 경찰은 현금 봉투에 적힌 그 고인의 필적을 국과서에 맡겨서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을 받았고요. 네. 또 결정적으로 유족이 당시 폐기물 견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찍어둔 그 사진, 냉장고 사진 모델이 이제 같은 점 등을 근거로 이제 주인을 특정하게 됐습니다. 그때 현금은요, 고인의 손글씨가 적힌 꼬깃꼬깃한 봉투에 보관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양심 있는 시민의 어떤 신고 그리고 끈질긴 경찰의 수사 덕분에요, 이 고인이 평생 동안 모은 돈이 유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당시 냉장고 구매자분 제가 수소문을 해서 직접 전화도 했었는데요. 통화하셨군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 당연한 일을 했고 또 유족들에게 이 돈이 전달돼서 오히려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취재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좀 따뜻함을 느껴봤던 취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당시 이 냉장고 보도가 전국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었고 예.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큰 귀감이 되기도 했었는데 저도 당시에 그 문준영 기자가 쓴 기사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 삼형제 분들이 사업에 필요해서 이 중고 냉장고를 구입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 이분들 사업으로도 크게 성공을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 기자가 꼽은 올해의 사건 사고 뭔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올 한해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중에는요, 이제 조천에서 발생했던 중학생 피살 사건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음이 매우 아픈 사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전 연인의 아들,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10대 학생을 성인 남성 2명이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었죠. 네. 당시에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에 곧바로 현장을 갔는데요. 당시 범인들이 도주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 CCTV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주변을 아무리 뒤져도 CCTV가 이제 없었던 없었군요. 거죠. 네. 그래서 돌다가 현장에서 그 사건이 발생한 주택에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경찰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는데 그 주택의 앞뒤에 CCTV가 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네에서 유일하게 CCTV가 2개나 설치된 주택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10대 학생이었다. 그때 딱 그 상황을 보고 이게 자칫 이제 가정폭력에 의한 어떤 신변보호 CCTV 설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취재를 제가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유족이랑 경찰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와 또 이상 징후에도 경찰이 적극적인 검거에 나서지 않았던 점, 또 부실한 신변보호 실태 등을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크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도 깊은 이제 애도의 표현을 이제 하면서 공식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스마트워치 추가 보급이라든지 신변보호 강화 대책 등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이제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강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렇죠. 사건이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보도 이후에 뭐 여러 개선 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또 이번에 제주 경찰청에서는 여성 폭력 대응 전담반을 신설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사회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큰 경종을 울리기도 했는데 그 범인인 백광석 또 김신남에게는 중형이 내려졌죠. 네, 맞습니다. 1심 법원은 백광석과 김신남에게요.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요. 형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항소를 했고요. 또 유족도 엄벌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취재하면서 입수했던 백광석과 김신남이 이제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입니다. 네. 그동안 공개하지 않다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내용을 보시면 뭐 주시는 벌 전부 받고 평생 살아가며 사죄하며 살겠다. 또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 뭐 진짜 잘하겠다. 잘못을 잘 알고 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직접적인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요. 재판 내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재판부는 이 두 피고인에게 살인에 가담한 그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재판 과정까지 5달 가까이 이제 취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도 기자이기 전에 사실 또 사람인지라 뭐랄까요, 좀 끌어오르는 감정을 참느라고 뭐 많이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끔씩 그때 봤었던 현장이 가끔씩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뭐 기자 생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건 현장을 봐왔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0대 학생이었고 또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론 죄책감도 들고요. 또 아쉬움도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대책을 이끌어내기도 했기 때문에 제 올해의 사건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뭐 끝으로 다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래야죠. 안 되겠죠. 예. 예, 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현장을 누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올해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